프렌드로 타입을 지정할 때는 타입을 지정하는 구문은 프렌드 타입 스페시파이어의 규약을 따라야 됩니다. 세 종류가 있는데요. 심플 타입 스페시파이어가 있고요. 엘라보레이트 타입 스페시파이어, 타입 네임 스페시파이어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뒤에 있는 두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라보레이트 타입 스페시파이어는 클래스 키로 시작하거나 인엄으로 시작하는 구문을 의미를 해요. 클래스 키에는 스트럭처라든지 클래스라든지 유니언 같은 키워드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덴티파이어나 심플 타입 아이디들이 이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플 타입 아이디는 템플릿 이름 다음에 아규먼트 리스트가 온 경우를 의미합니다. 파라미터 리스트가 아니고 아규먼트 리스트가 오게 돼요. 자, 이럴 때 스펙 문서에서는 다음처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덴티파이어 또는 심플 템플릿 아이디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언급된 대상이 클래스 네임, 인엄 네임 또는 타입 데프 네임인 경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뭐에 대한 네임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어떤 선언이 있고 그 선언으로 만들어진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가져다가 사용할 때 그 이름을 땡땡땡 네임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결국 어떠어떠한 이름을 사용한다는 소리는 이미 그런 선언이 앞에 있다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클래스가 이미 있는데 그 클래스 이름을 가져다 쓰거나 인엄이 이미 있는데 그 인엄에 대한 이름을 가져다 쓰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심플 타입 스페시파이어가 타입 네임을 도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미 선언된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면 앞에 있는 키워드를 없애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없애면 저번 시간에 배운 심플 타입 스페시파이어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에 E1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엄이죠. 인엄에 대한 네임을 씁니다. 그럴 때 이런 구문을 사용하게 되면 elaborate type specifier 규약을 따르는 거예요. 또 이 이름이 이미 있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지워서 simple type specifier처럼 동일하다 이런 의미에 없애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보게 되면 FC라는 이름이 있고 심플 템플릿 아이디 구조를 따르고 있네요. 템플릿 이름에 그 다음에 아규먼트 리스트로 인트가 온 겁니다. 그럼 이 경우도 이렇게 지우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 식으로 여기는 FC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지워서 생각하면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typedef name을 언급하고 있어요. typedef name을 사용하는 경우는 에러로 처리를 한다고 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이 타입에 대한 얼라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typedef name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름을 가져다가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문이 클래스 키가 등장을 하고 typedef name이 등장하는 경우는 에라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에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프렌드 선언으로 클래스를 선언할 때 여기 있는 요 이름 심플 템플릿 아이디가 typedef name이 되게 되면 에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elaborate type specifier에 대한 특징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문을 볼게요. 이 구문을 보게 되면 S라는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S라는 이름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존재를 하지 않는데 이 구문은 여기 있는 사항에 포함이 안 되죠. 왜냐하면 클래스 네임, 인엄 네임이 아니에요. 이미 존재하는 대상에 대한 이름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이름인 거예요. 그러면 elaborate type specifier는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처리를 하냐면 임시적으로 여기서 S라는 이름을 만들어 버립니다.
만들어 버리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실제로는 원래 정상적으로 이름을 만들게 되면 이 클래스 스코프에다가 이 s라는 이름을 바인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인딩을 또 하지는 않아요. elaborate type specifier로 등장한 이름들은 또 바인딩을 또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이 있는 것처럼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구문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클래스에 대한 네임으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이 구문이 문제가 없다는 소리예요. 특징은 이름을 바인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의 줄에서도 이 s라는 이름을 발견을 못합니다. 바인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이름들은 그 바인딩 정보를 확인하거든요. 근데 바인딩을 하지 않는데 선언이 있는 것처럼 처리를 합니다. C에서 도입된 구문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문이 미묘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기 스펙 문서에 보게 되면 전체 내용은 다 뭐냐면 이미 있는 이름을 사용한다는 식으로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구문을 보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 구문을 보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프렌드로 여기 있는 템플릿 파라메타로 전달된 t1을 친구로 설정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얘는 판단하냐면 이 elaborate type specifier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F1이라는 이름이 없네? 그리고 여기서 뭘 하냐면 만들어 버려요. 선언을 만들어 버려요. 근데 우리가 템플릿 관련된 내용을 배우면서 템플릿 파라메타 스코프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여기 T1, T2 이런 이름들은 이 내에 새로운 이름으로 등장하면 안 돼요. 스펙 문서에 그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구문이 T1이라는 이름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발견을 못했다고 보고 새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구문 오류가 되는 거예요. 구문 오류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이름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T1을 만든 거예요. 기존에 있는 T1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TS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TS를 만든다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도 오류예요. 기존 TS에서 첫 번째 타입을 가져오는 팩 인덱스 스페시파이어가 아니라 TS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문들이 뭐가 되냐면 다 오류가 되는 거예요. 이 구문의 특징들은 모두 elaborate type specifier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이한 능력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다음으로 이 구문은 에라죠. 우리가 프렌드 선언할 때에 템플릿 헤더가 붙으면 하나만 올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프렌드 타입 스페시파이어가 하나만 올 수 있는데 여러 개가 왔습니다. 오류고요. 그 다음 이 구문은 부분 특수화를 프렌드로 설정하는 경우에요. 역시 이 구문도 허용을 안 하죠.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서 하나만 지정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템플릿 헤더가 오고 하나만 지정을 하는데 이 FC 내에 있는 네스트라는 타입을 프렌드로 지정을 하는데 요게 이 부분이 타입이 결정이 나지 않는 상태로 내부에 있는 스트럭처를 프렌드로 지정하는 건데 이거는 컴파일러마다 아직 구현이 안 된 경우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템플릿이 들어간 경우에요. 이 경우는 요 뒤에가 템플릿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템플릿이고 앞에는 아닌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클래스인데 내부에 템플릿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클래스 써주고 이 구문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A1인데 A1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고요. 여기 S인데 S가 없으면 새로 만들죠. 근데 그 이름이 여기는 템플릿 파라미터 이름하고 충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요 구문들은 이렇게 지워주면 되죠. 특수한 구문들은 요 FC가 이미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지워서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는 지우면 안 됩니다. S라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쵸? 이 경우를 그대로 놔두고 기존 엘라브레 타입이 갖고 있는 선언 능력에게 기초를 해서 해석을 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있는 거니까 없앨 수 있고요. 이것도 이미 있으니까 없앨 수 있습니다. 이런 구문들이 다 Simple Type Specifier에서는 정상적인 구문이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구문은
클래스 템플릿을 프렌드로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보면 여기서 요 구문이죠. 요 구문을 그대로 가져와요. 그대로 가져온 다음에 프렌드를 앞에다 붙입니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구문이 마치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원래는 이 구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프렌드만 추가한 구문이거든요. 근데 이 구문이 elaborate type specifier의 모양을 그대로 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문은 원래는 이제 템플릿 특징으로부터 요 structure란 말이 그대로 온 건데 이 구문 구조가 elaborate type specifier 구조를 따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type name specifie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ype name 이렇게 앞에 오게 되고 type name이 온다는 소리는 여기 뒤에 오는 요 요소들이 타입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identifier라든지 simple template id가 타입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t가 옵니다. t가 오는데 t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타입으로 nested라는 타입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녀석을 친구로 설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타입이 오는 경우는 그 경우에 t가 이 경우인 경우는 nested가 되죠. 근데 이 경우가 이 t로 온 경우는 타입이 아니라 변수가 되죠. 그래서 에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달된 타입에 따라서 전달된 t가 어떠한 타입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명시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문은 문제가 없지만 두 번째 구문은 이제 컴파일 오류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입 네임을 사용해서는 디펜던트한 네임이 그 내부에 타입으로 갖고 있어야 될 이름을 명시하는 데 사용하는 구문입니다.